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이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나이키는 뭐 신발 브랜드지만 올해 뭐 2월에 진행됐던 의류 브랜드의 가치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시죠. 네, 나이키는 미국 10대들한테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기준 보면 신발에서는 4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의류에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약간 더 높지만 북미 10대들에게는 나이키가 2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서 코로나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죠. 네, 4분기 기준 매출액을 보면 112억 달러로 한 9% 성장을 했고요. 이자 및 세전이익이라고 불리는 에빗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1% 전년 대비 YOY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이 이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코로나로 이제 오프라인 매출은 당연히 줄었는데 반대로 이제 온라인 매출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디지털 판매액만 55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매출액 117억 달러랑 비교를 하면 약 50% 조금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전년 대비 84% 성장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디지털 쪽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객하고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키 같은 경우 DTC 매출액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DTC란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2011년부터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당연히 이제 어플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나이키가 사실 이 오프라인 매출 말고도 나이키 멤버십, NTC, NRC 뭐 이런 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나이키 membership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회원 가입을 하면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액티브 유저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리워드를 공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한 해 동안만 7천만 명의 고객을 추가로 유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NTC라는 거는 뭐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개가 넘는 운동 스타일이나 역량, 뭐 건강 이런 정보 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RC 같은 경우는 나이키 러닝 클럽이라고 해서 어떤 러닝 정보를 추천해 주고 막 이런 거에다가 SNS 성격을 더 부과한 건데요. 그래서 서로 막 정보 공유도 하고 팔로우도 하고 이런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NTC보다는 NRC가 더 인기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매출액에 가장 영향이 있는 건 이 바로 스니커즈라는 어플 같은데요. 이거는 나이키 한정판이나 빅딜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는 어플이래요. 그래서 나이키 팬들한테는 이 어플의 메리트가 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게 나이키가 이제 자기 브랜드 가치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매니아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플을 다양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나이키 하면은 여기서 뭐 벗어날 수가 잘 없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요새 저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국 의류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데 중국 의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4년 대비해서 2019년에 세계 의류 시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른 시장은 다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 유일하게 21%에서 24%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중국 시장을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나이키가 4분기에 보면 중화권 매출액 2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4% 성장을 했고 중화권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이랑 비교를 해 보면은 2014년에는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0년도에는 18%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도 나이키를 아주 음. 좋아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 실적을 보니까 매출 총익률이 조금 빠졌어요. 45에서 43이 됐는데, 왜 그러죠? 뭐 큰일은 아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재고가 쌓인 거를 소진하기 위해서 음, 프로모션도 여러 개 진행을 하고 뭐 조직 개편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정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폭을 상쇄했다 이렇게 회사 측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고무적인 거는 사실,
영업이익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 총익률이야 뭐 잠깐씩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영업이익 쪽이 좋은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이거는 뭐 RFID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뭐냐면 태그나 라벨, 카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로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뭐 물건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라벨의 바코드를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재고량이나 생산량을 데이터화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재고량에 따라서 주문도 자동으로 되고 뭐 판매량도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물건의 위치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영 비용을 좀 더 감소할 수 있겠죠. 이 기술을 원래 이제 북미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EMEA라고 뭐 이제 중동이나 이런 유럽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해서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재고량까지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판관비가 연초 대비하면은 6%나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실적하고 얘는 이익이 나오는 회사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나이키도 회계 연도랑 실제 연도가 살짝 다릅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는 21년 2분기 실적이 바로 20년 4분기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의류에서 특히 큰 성장을 하면서 매출액이 9% 성장한 1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류만 보면 36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분기 대비 25% 성장을 했고요. 이 에빗 같은 경우는 15억 달러 이렇게 해서 마진율이 한 14% 정도 나왔고 단기 순이익은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21년 기준 매출액이 431억 달러 해서 한 15% 정도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PER 밸류에이션 46배, PSR 4배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영향도 뚫고 가는 이러한 브랜드가 있는 대표 기업 나이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20년도에 온라인 판매가 강세가 됐었는데 21년에는 오프라인 판매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이고요. 코로나 백신이 조금씩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매장의 90% 이상이 영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형 판매까지 확대되었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RFID 사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급 사슬이 효율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판관비가 절감되었다는 점이 앞으로도 더 좋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